우리 카메라 앱에서 찍은 그 다음에 그거를 저장한 파일을 이제 읽어드려서 우리 앱에서 읽어드려서 비트맵 객체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미지 뷰라고 하는 그 뷰에다가 set 이미지 비트맵이라고 하는 함수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 비트맵 객체를 설정해 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자, 우리 이미지 뷰의 결과 사진이 설정이 되겠죠. 자, 여기다가 이제 코드는 기본적으로 넣었으니까요. 이제 권한을 부여를 해봅니다. 우리가 SD 카드도 접근을 하고 있고, 그래서 권한이 들어가게 되고요. 이 권한은 위험 권한이 되겠죠. 자, SD 카드, 외부 SD 카드를 접근할 때는 위험 권한으로 read external storage, write external storage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자, use permission이라고 하고요. read external storage 이렇게 하고요. use permission write external storage 엔터 이렇게 추가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카메라가 기본적으로 단말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uses feature라고 해서 자, 여기다가 설정을 해줍니다. 자, name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android hardware camera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자, 카메라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카메라 2라고 하는 게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 2를 요즘에 이제 훨씬 많이 쓰게 되죠. required는 true 이렇게 설정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게 위험 권한이라고 했으니까요. 자, 위험 권한을 위한 코드를 여러분이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위험 권한을 위한 코드 추가하는 방법 여러 번 해봤으니까요. 우리 기존에 있는 거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방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 build.gradle 모듈 앱이라고 하는 데다가 자, 외부 라이브러리를 추가를 해줘야 되겠죠. 자, 외부 라이브러리 추가를 위해서 dependencies 위쪽에다가 all projects라고 해서 jetpack.io라고 하는 서버 주소를 추가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dependencies라고 하는 거 안에다가 자, 이 위험 권한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외부 라이브러리 중에 우리 자동으로 부여해주는 auto permissions 한번 사용을 해봅니다. 자, sync now 해서 일단 build.gradle 모듈 앱에서 외부 라이브러리를 갖다가 놓도록 그렇게 먼저 만들어 주고요. 이제 코드에 추가를 해주면 되겠죠. main activity.java로 가서 main activity라고 하는 게 이렇게 implements auto permissions listener라고 하는 거를 implement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자, on create 시점. 자, 이 시점은 뭐 항상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나중에 부여를 해도 되고요. 사용하는 시점에. 자, 권한을 사용해야 되는 그 시점에 자, 여기 load all permissions라고 하는 거를 호출해줘도 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아예 부여하겠다라고 하면 on create 안쪽에다가 이렇게 부여해 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자, 이 퍼미션과 관련된 응답을 받아서 뿌려주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세 개의 함수를 추가를 해줍니다. on request permissions result, on denied, on granted 이렇게 해주면 붙여넣기를 하면 금방 우리 위험 권한 부여가 되겠죠. 자, 이걸 한번 실행해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작이 제대로 되는지 어디 빼먹은 건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단말을 실행을 하고요. 지금 단말이 실행이 됐고요. 이제 앱을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앱을 실행을 해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보시면 되겠죠. 자, 앱이 설치가 되고 실행이 됐습니다. 화면이 보일까요? 자, 화면이 보였네요. 자, 우리가 위험 권한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위험 권한을 부여해달라고 하는 대화 상자가 먼저 떴죠. 자, 여기에 allow를 눌러서 허용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실제 단말을 연결해서 하게 되면 다 한글로 보일 테니까요. 좀 더 이해하기가 쉽겠죠. 자, 여기 이제 사진 찍기라고 하는 버튼과 그 다음에 이미지 뷰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사진 찍기 이렇게 가보면 자, 단말에 카메라 앱이 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카메라가 위치 정보를 할 수 있게 접근할 수 있게 해줄까요? allow all time 항상 접근할 수 있게 해주자 할 수 있겠죠. 지금 이제 처음 실행할 때입니다. 그죠? 어떤 앱이든 우리가 처음 실행할 때 처음 설정이 있을 수 있는데 자, 그 과정을 한번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 뭐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next 한번 눌러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가상으로 우리 카메라 앱을 실행시켜 주고 있죠. 실제 단말에서 보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자, 사진을 한번 찍고 그럼 이렇게 나오죠. 일단 뒤로 돌아가서 자, 일단 그냥 이렇게 한번 보고요. 자, 다시 눌러서 자, 처음이니까 한번 이렇게 해보면 됩니다. 이게 애니메이션 돼서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질 않네요. 자, 아무튼 사진을 찍으면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자, 정보가 이렇게 뜨게 됩니다. 여기
저장 이렇게 누르면 돌아오면서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게 필요하겠죠. 지금 화면에 안 보이고 있어요. 이 화면에 안 보이고 있는 이유가 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자, 확인을 해보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동작하는 방법은 사진을 찍고 지금 그쪽으로 갔다가 돌아올 때 여기에 사진이 보이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자, 우리가 같이 한번 자 이렇게까지 한번 해봤고요. 요거는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에뮬레이터를 다시 실행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사진 찍기를 하고 그 다음에 카메라 앱이 뜨면 이제 여기서 사진을 찍을 수가 있겠네요. 자, 사진을 찍고 가보면 이렇게 이미지가 보인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에뮬레이터에 따라서 약간 다른 현상을 보이는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에뮬레이터 쪽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만든 기능 중에 일부 카메라 앱에서 뭔가 파일을 저장을 할 때 고난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확인되는 게 있으면 나중에 이제 다른 시간을 이용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카메라 앱을 이용해서 사진을 찍는 방법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진 찍는 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알게 된 거죠. 그러면 우리 얘기했던 대로 이렇게 단말에서 이미 제공하고 있는 카메라 앱이 아니라 우리가 화면에다가 미리 보기를 넣고 우리 앱의 화면에다가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사진을 찍는 그런 방법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면에다가 직접 카메라 미리 보기를 넣을 때 그때 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지금은 이제 카메라 관련된 기능들이 우리가 새로운 단말이 나올 때마다 계속 기능이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카메라 앱을 쓸 때 이 방법을 써봤죠. 인텐트를 이용해서 카메라 앱 화면을 띄우고 그 다음에 사진을 찍는 방법을 해봤는데 자, 이거는 우리가 하드웨어적인 카메라만 있으면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는 그런 기능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카메라 미리 보기라고 하는 걸 할 때는 이 하드웨어적인 카메라가 있어야 되기도 하고요.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미리 보기 화면에다가 영상을 뿌려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여러분이 직접 한번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 화면을 직접 그 카메라 영상 화면을 여러분의 앱에다가 뿌려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서피스 뷰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해요. 그래서 서피스 뷰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인 뷰하고는 조금 달라서 우리가 오픈GL이라고 하는 그 라이브러리를 기본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픈GL 라이브러리나 이런 것들을 쓰는 이유는 우리가 하드웨어 가속 기능을 쓰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메라 미리 보기 화면은 여러분이 보시면 자, 영상이 들어오는 거니까 굉장히 빨리 화면이 갱신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CPU라든가 또는 메모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반 PC도 마찬가지지만 CPU나 메모리를 많이 소모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좀 느려지는 시스템이 좀 느려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CPU의 하드웨어 가속 기능을 사용을 하거나 또는 그래픽 카드의 메모리를 좀 더 늘려서 그래픽 카드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안드로이드 단말 같은 경우에도 이 그래픽 처리를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이런 CPU의 하드웨어 가속 기능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카메라 미리 보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하드웨어 가속 기능을 쓸 수 있도록 서피스 뷰라고 하는 걸 제공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드로이드의 일반 뷰인 경우, 자, 서피스 뷰는 일반 뷰하고 좀 다른데요. 근데 일반 뷰인 경우에도 하드웨어 가속 기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바뀐 지가 좀 됐고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 서피스 뷰라고 하는 거를 굳이 안 쓰더라도 일반 뷰를 쓰더라도 하드웨어 가속 기능을 써서 뭔가 그래픽을 처리할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 카메라 미리 보기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서피스 뷰라고 하는 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서피스 뷰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 이 서피스 뷰는 일반 뷰처럼 화면의 일정 영역을 할당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화면이라고 하면 이런 화면에 이 영역을 서피스 뷰라고 해서 카메라 미리 보기가 이렇게 뜰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서피스 뷰는 뷰하고 좀 독립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피스 뷰 자체가 자, 생성되고 메모리에서 생성되고 그 다음에 이 크기가 결정이 되면 약간 바뀌겠죠. 그래서 크기가 바뀌는 이런 변경되는 상황, 그 다음에 이게 메모리에서 없어지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일반 뷰는 이게 이 뷰 하이어라키라고 해서 뷰 계층도에서 우리가 자동으로 우리가 뭔가
자동으로 콜백도 해주고 처리가 되고 이런 상황들을 볼 수가 있는데, 서피스 뷰는 서피스 홀더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그 상태를 직접 관찰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상태에 맞게 뭔가 처리를 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조금 있다가 이제 이어서 해보도록 할 겁니다.